자녀는 부모한테 꼭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걱정의 말, 잔소리, 충고만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80%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특별한 3가지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이 3가지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67세 김정선 씨는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평소 공무원인 둘째 아들과 자주 다퉜는데 이 3가지 말을 사용한 후로는 아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의 인생을 바꿔주는 마법 같은 3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와의 관계가 놀랍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미래도 훨씬 밝아질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인생을 바꿔주는 첫 번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71세 이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씨에게는 34세 된 막내딸 민지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발표를 해야 할 때면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그런 딸이 안타까웠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니?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마음이었지만 민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감은 더욱 떨어졌고 어머니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희 씨는 우연히 육아 전문가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날 밤 이순희 씨는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조용한 것도 내 장점이고 신중한 것도 내 매력이야. 엄마는 내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민지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하던 말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이순희 씨는 의식적으로 딸에게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좋아. 내 마음씨가 정말 고와.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평화로워.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나마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민지에게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팀장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지였다면 저는 안 됩니다. 다른 분이 하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팀장이 되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꼼꼼하게 팀원들을 챙겼습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팀원들은 민지의 리더십을 좋아했습니다. 팀장님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현재 민지는 그 회사에서 가장 젊은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올해 첫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딸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니까 딸이 스스로 변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과나 능력에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65세 박영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수 씨에게는 28세 된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를 3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떨어지자 자신감을 잃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답답한 마음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니 좀 더 노력해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준호야,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대단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무슨 소리예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다고요?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아빠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알고, 내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알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괜찮지 않겠니? 3개월 후 준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만 고집하던 예전과 달리 중소기업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자신에게 맞는 IT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1년 만에 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회사의 핵심 인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을 채찍질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자체를 인정해주니까 아들이 스스로 일어섰어요. 그 말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에게 이 말을 해보세요.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성과나 조건을 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인정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본문 1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1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제 시도함이 1500자야 3000자 이상으로 늘려줘. 편집의 strategies, expanding text by adding more. example 사용자가 본문 1의 글자 수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공백 제외 3000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합니다. 현재 글자 수를 세어보니 2500자 정도인 것 같습니다. 500자 이상을 더 추가해야 하니 다른 사례를 추가하거나 기존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서 작성해야겠습니다. 사용자 지침에 따르면 글자 수가 모자라면 다른 사례를 추가해서라도 3000자 이상으로 맞춰줘라고 되어 있으니 추가 사례를 넣어서 내용을 보강하겠습니다.
현재 이순희 씨, 민지, 박영수 씨, 준호 사례가 있으니 한 가지 사례를 더 추가하고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의 심리적 효과나 과학적 근거 등을 더 자세히 설명해서 글자 수를 늘려보겠습니다. 본문 1. 그렇다면 자녀의 인생을 바꿔주는 첫 번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71세의 이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씨에게는 34세 된 막내딸 민지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발표를 해야 할 때면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그런 딸이 안타까웠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니?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마음이었지만 민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감은 더욱 떨어졌고 어머니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희 씨는 우연히 육아 전문가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날 밤 이순희 씨는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조용한 것도 내 장점이고 신중한 것도 내 매력이야. 엄마는 내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민지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하던 말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이순희 씨는 의식적으로 딸에게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좋아. 내 마음씨가 정말 고와.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평화로워.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나마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민지에게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팀장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전의 민지였다면 저는 안 됩니다. 다른 분이 하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팀장이 되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꼼꼼하게 팀원들을 챙겼습니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팀원들은 민지의 리더십을 좋아했습니다. 팀장님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현재 민지는 그 회사에서 가장 젊은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올해 첫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딸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니까 딸이 스스로 변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과나 능력에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65세 박영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수 씨에게는 28세 된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를 3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떨어지자 자신감을 잃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답답한 마음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니 좀 더 노력해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준호야,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대단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무슨 소리예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다고요?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아빠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알고, 내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알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괜찮지 않겠니? 3개월 후 준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만 고집하던 예전과 달리 중소기업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자신에게 맞는 IT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1년 만에 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회사의 핵심 인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을 채찍질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 자체를 인정해주니까 아들이 스스로 일어섰어요. 그 말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김미숙 씨에게는 31세 된 딸 수연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결혼 2년 차에 이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속상한 마음에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혼했니?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아이 앞에서도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미숙 씨는 딸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김미숙 씨는 이웃에게서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의 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딸에게 말을 바꿔서 했습니다. 수연아,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아이를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것도 훌륭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도 대단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수연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숙 씨가 계속해서 딸의 좋은 점들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모습이 보기 좋아. 내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엄마가 알아.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예뻐. 6개월이 지나자 수연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돌봄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결국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재택근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현재 수연은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인도 생겼고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딸에게 실망했다는 표현을 했을 때는 딸이 더 무너졌어요. 하지만 딸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니까 딸이 스스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내재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녀의 자아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들은 사람은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괜찮은 사람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는 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라는 말을 자주 들은 사람은 자신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말이 예언이 되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에게 이 말을 해보세요.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성과나 조건을 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인정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인생을 바꿔주는 두 번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녀의 가능성을 믿어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말은 능력과 가능성을 믿어준다는 의미입니다. 73세 조현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씨에게는 26세 된 아들 태민이 있었습니다. 태민은 어릴 때부터 수학을 어려워했습니다. 다른 과목은 괜찮았는데 유독 수학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수학 성적 때문에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조현숙 씨는 그런 아들이 안타까워서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너는 수학 머리가 없나 봐. 수학은 포기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해. 아들을 위로한다는 마음이었지만 태민은 점점 더 수학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민은 수학 시간만 되면 다른 과목 숙제를 하거나 잠을 잤습니다. 어차피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결국 문과로 진학했고 대학도 수학과 상관없는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은 문과 학생도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태민이 원하는 마케팅 분야에서도 숫자를 다루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숫자만 보면 겁부터 났습니다. 조현숙 씨는 그런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라고 한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의 힘에 대해 들었습니다. 조현숙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너라면 할 수 있어. 수학이 어려운 게 당연해. 누구나 어려워하는 거야.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태민은 처음에 엄마, 전 정말 안 돼요. 수학은 제가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현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걸 배울 때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엄마가 알아. 내가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성격도 알고. 수학도 마찬가지야.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조현숙 씨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태민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역시 너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라고 격려했습니다. 작은 진전이 있을 때마다 봐, 내가 할 수 있잖아 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태민이 조금씩 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수학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분수 계산부터 차근차근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해 주니까 용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태미는 기초 통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믿어주니까 저도 저를 믿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태미는 마케팅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주 업무인데 이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일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조연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에게 못한다고 말했을 때는 정말로 못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어주니까 실제로 해냈어요.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68세 정경희 씨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정경희 씨에게는 20된 딸 소영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미술학원에서 재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은 후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정경희 씨도 예술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결국 사무직으로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재미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업무의 반복이었고 창의적인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영은 점점 우울해졌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경희 씨는 딸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조연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소영아,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엄마도 알아. 그림 그리는 거 다시 시작해봐. 너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예전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정경희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빛나 보였거든. 너라면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그날부터 정경희 씨는 딸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퇴근 후 그림을 그리면 역시 너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정말 잘했다. 너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했습니다. 소영은 점점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림 강의도 들었고 주말에는 야외 스케치도 나갔습니다. 실력이 늘면서 소소한 일러스트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소영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독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경희 씨는 처음에는 걱정되었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했습니다. 현재 소영은 성공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습니다. 여러 출판사와 광고회사에서 일감을 받고 있고 개인전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경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딸에게 현실을 보라고 했을 때는 딸이 꿈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어주니까 정말로 해냈어요.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한정자 씨에게는 35세 된 아들 준석이 있었습니다. 준석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늘 무언가 아쉬워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부모의 반대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요리사는 힘들고 불안정한 직업이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준석은 3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요리에 대한 꿈을 잊지 못했습니다. 주말마다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고 집에서 요리를 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도 많은데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정자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요리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자 씨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서가,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가 잘못 생각했구나. 너라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준석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한정자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엄마가 보기에 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날부터 준석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 요리 학원을 다녔습니다. 한정자 씨는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계속 응원했습니다. 역시 내가 하면 다르구나. 너라면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을 거야. 2년 후 준석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자 씨의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현재 준석의 식당은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요리 프로그램 출연 제의도 받았습니다. 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한정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에게 안정적인 길만 가라고 했을 때는 아들이 불행해 보였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어주니까 아들이 정말로 해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능력이 향상되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부모가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믿어주면 자녀는 정말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너는 못해, 현실을 봐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로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골렘 효과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기대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자녀에게 용기를 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건을 달지 마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라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에게 이 말을 해보세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자녀가 무언가에 도전하려 할 때 이 말을 해주세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도 이 말을 해주세요. 그 말이 자녀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자녀의 인생을 바꿔주는 세 번째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말이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 말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74세 송옥자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송옥자 씨에게는 42세 된 큰아들 현수가 있었습니다. 현수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뜸했습니다. 송옥자 씨는 그런 아들이 서운했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니? 어머니 생각은 안 나니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현수는 그런 어머니의 말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아내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옥자 씨는 현수가 에어컨 고장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아들 집으로 가서 수리비를 건네주고 왔습니다. 현수는 고마워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송옥자 씨는 평소와 다른 말을 했습니다. 현수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가족을 잘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어머니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현수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송옥자 씨는 아들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고마워.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수가 어머니에게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오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편안해졌습니다. 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니까 제가 괜찮은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저를 부족하게 생각하신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6개월 후 현수는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지금도 아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송옥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송옥자 씨와 현수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수는 일주일에 2~3번은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1번은 꼭 찾아뵙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송옥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에게 부족하다고 말했을 때는 아들이 더 멀어졌어요. 하지만 고맙다고 말하니까 아들이 오히려 더 잘해주더라고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70세 김영란 씨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김영란 씨에게는 38세 된 딸 은정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직장맘으로 정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느라 어머니에게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김영란 씨는 그런 딸이 서운했습니다. 너는 일만 중요하고 어머니는 중요하지 않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은정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어머니를 자주 뵙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란 씨는 걱정이 되어 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영란 씨는 평소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은정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를 키워줘서 고마워.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엄마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워. 은정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고마워한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영란 씨는 딸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고마워. 내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은정도 변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능한 한 아이들을 데리고 외할머니를 찾아뵙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은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니까 제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엄마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해져요. 현재 김영란 씨와 은정은 정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정은 육아에 대한 고민도 어머니와 상의하고 어머니의 조언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합니다. 김영란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딸에게 서운하다고 말했을 때는 관계가 더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고맙다고 말하니까 딸이 오히려 더 챙겨주더라고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관계를 좋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67세 이미경 씨의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이미경 씨에게는 33세 된 아들 준영이 있었습니다. 준영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노후 자금을 털어서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모자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준영은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 때문에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미경 씨는 그런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고작 이것밖에 안 되니 너 때문에 내 노후가 다 망가졌어.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영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신다는 생각에 죄책감만 커져갔습니다. 어머니를 뵙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미경 씨는 아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전보다는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경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경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했는데 미안해.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워. 준영은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더 죄송하고 고마워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할게요. 그날부터 준영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고 고마워한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주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준영은 승진을 했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미경 씨에게 빚진 돈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자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미경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에게 원망하는 말을 했을 때는 아들이 더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고맙다고 말하니까 아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감사의 표현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몰랐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5세 박순희 씨에게는 40세 된 딸 미니가 있었습니다. 미니는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런 딸이 걱정되어서 언제 결혼할 거니?
혼자 늙어가면 어떻게 하니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민희는 그런 어머니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신도 결혼하고 싶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뿐인데 어머니는 자꾸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딸과 멀어지는 것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고마워라는 말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딸에게 말을 바꿔서 했습니다. 민희야, 고마워. 내가 혼자서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일도 열심히 하고 자립적으로 사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민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한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날부터 민희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 후 민희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인연이 찾아온 것입니다. 현재 민희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박순희 씨는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다. 박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딸에게 재촉하고 걱정하는 말을 했을 때는 딸이 더 멀어졌어요. 하지만 고맙다고 말하니까 딸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은 인간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만이나 원망의 표현을 들으면 사람은 위축되고 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고마워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 에너지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고마워라는 말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고마워라고 말하면 자녀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고마워라는 말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감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면이 정말 고마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녀에게 이 말을 해보세요. 고마워. 자녀가 존재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자녀가 노력하는 모습이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그 말이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인생을 바꿔주는 3가지 말을 알려드렸습니다.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라면 할 수 있어. 고마워. 이 3가지 말을 모두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최영숙 씨에게는 44세 된 아들 동현이 있었습니다. 동현은 몇 년 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최영숙 씨는 그런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취업해야지, 이렇게 있으면 안 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최영숙 씨는 세 가지 말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아,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지금 힘든 시기일 뿐이야. 동현은 처음에는 엄마,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내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야. 2주 후 최영숙 씨는 두 번째 말을 추가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동현아,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새로운 일을 찾는 것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동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고 구인 정보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 최영숙 씨는 세 번째 말까지 추가했습니다. 고마워. 동현아,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이어서 자랑스럽고 고마워. 동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업 상태에서도 어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다시 힘이 나요. 꼭 좋은 일자리 찾을게요. 3개월 후 동현은 정말로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전보다는 작은 회사였지만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재 동현은 그 회사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 가지 말을 모두 사용하니까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존재를 인정받고, 다음에는 능력을 믿음받고, 마지막에는 감사받는다고 느끼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말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는 언제 해야 할까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나 자신감을 잃었을 때 해주세요. 자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위축되어 있을 때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무 이유 없이 평상시에 자주 말해주세요.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두 번째 말, 너라면 할 수 있어는 어떨 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해주세요. 자녀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도 좋습니다. 자녀가 포기하려고 할 때 용기를 주는 의미로 말해주세요. 단, 무리한 도전을 강요하는 의미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 말, 고마워는 언제 표현해야 할까요? 자녀가 무언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해주세요. 자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배려할 때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 자체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 세 가지 말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형식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면이 정말 괜찮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능력을 정말 믿는지 명확히 하세요. 무엇에 진심으로 감사한지 찾아보세요. 둘째, 조건을 달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면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합니다. 잘했을 때만 고마워가 아니라
내가 있어서 고마워라고 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한두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자주 표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힘든 시기일 때는 더 자주 말해주세요. 넷째, 행동으로도 보여주세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해야 합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자녀의 선택을 믿고 지지하는 행동을 하세요.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세요. 71세 장미자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장미자 씨에게는 36세 된 딸 수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장미자 씨는 딸에게 3가지 말을 단계별로 해주었습니다. 먼저,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존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능력을 믿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마워 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6개월 후 수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새로운 인연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훨씬 돈독해졌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말을 하기 시작해도 즉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어색해하거나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던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진심을 담아 표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자녀의 태도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관계가 확실히 개선됩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69세 홍선영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제 말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평소 제가 하던 말과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니까 3개월 후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정말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3가지 말이 왜 효과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전달합니다. 자녀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말은 성장 동력을 제공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세 번째 말은 관계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자녀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부모에게도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도전정신이 강해집니다.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라면 할 수 있어. 고마워. 이 3가지 말을 자녀에게 자주 해주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말하면 반드시 전달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3가지 말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바꿔주는 3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라면 할 수 있어.
고마워. 이 세 가지 말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순희 씨의 딸 민지는 소심했지만 지금은 당당한 부장이 되었습니다. 조연숙 씨의 아들 태민은 수학을 포기했지만 지금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송옥자 씨의 아들 현수는 멀어졌지만 지금은 효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부모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사랑과 믿음과 감사가 자녀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자녀는 이미 다 큰 사람인데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해도 소용이 있을까? 우리는 이미 관계가 소원한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77세 김순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씨에게는 52세 된 아들 병철이 있었습니다. 병철은 이미 손자까지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자 관계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키워온 탓에 아들은 어머니를 무서워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순덕 씨도 아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관계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순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이 52세가 되었지만 세 가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다고 하셨습니다. 병철아,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아들의 표정이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신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병철은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하지만 김순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52세 아들에게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철이 어머니에게 자주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할 때도 훨씬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손자들을 자주 데리고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후 병철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요즘 엄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5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김순덕 씨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아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늦었지만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순덕 씨와 병철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철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라고 말합니다. 김순덕 씨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10살이든 5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인정은 언제나 자녀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안녕,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해보세요. 둘째, 자녀와 만날 때 평소와 다른 말을 해보세요.
잔소리나 걱정하는 말 대신에 너라면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이런 말을 해보세요. 셋째,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내 자녀여서 고마워.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진심을 담아 표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74세 윤정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해보니까 아들도 저도 행복해졌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처음 한 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자녀의 도전 정신이 강해집니다. 부모가 믿어주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자주 표현하게 됩니다. 대화가 늘어나고 이해도 깊어집니다. 넷째, 자녀의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게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행복해집니다. 자신감 있고 도전적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든 사랑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부모도 더 행복해집니다.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72세 서영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을 실천한 후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딸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자녀가 믿을까?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면 자녀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진심이 전달되면 반드시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싫어할 자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하는 말은 반드시 통합니다. 자녀의 어떤 면이 정말 괜찮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어떤 능력을 정말 믿는지 명확히 하세요. 자녀의 어떤 점이 정말 고마운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 세 가지 말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매일 한 번씩이라도 이 말들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 자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대화할 때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말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녀가 있어서 고마워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도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그 마음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연락해 보세요.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 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을 뚫고 나온 진심이 자녀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다면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해 주세요.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고마워 라고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의 변화를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도전적이며,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3가지 말의 힘은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사위에게도, 손자, 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이런 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라면 할 수 있어. 고마워. 이 3가지 말로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